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시사데스크 김주희입니다. 여수는 지금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와 함께 여수의 문화유람으로 자리매김한 예울마루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서는 여수 예울마루 개관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 비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GS칼텍스 예울마루 이승필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필입니다. 여수시 산단지원과 박용욱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박용욱입니다. 청암대 문화관광과 정희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희선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테마로 기업의 대형 사회환원 사업을 이뤄낸 것은 처음인데요. 예울마루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예울마루는 2012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대표 기업인 GS칼텍스가 서로 협력해서 이루고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2012 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이렇게 인정되어서 엑스포에 기여했다는 점이 역사적인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시가 수산업과 석유화학도시라는 그런 나름대로 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전남 동부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또 다른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보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관장님 나와 계시지만 예울마루 개관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여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된 거죠. 3년 동안 공연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찾으면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통해서 우리 여수 지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게 제일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의 작가인 만화가인 허영만 선생님, 그리고 세계적인 사진작가 배병우 선생님, 그리고 서양 화가이신 손상기 선생님 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예술의 문화예술의 산실로서 더욱더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울마루가 지역의 환원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까지는 지역사회의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시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들이 같이 이루어졌었죠? 예, 예울마루 조성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GS칼텍스에서 아이템과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등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07년 10월에 여수시와 GS칼텍스 간에서 사회공헌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의회와 경제계, NGO, 언론 등 각계 대표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또한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마상과 장도 이론을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마스터 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랑스 출신의 도미니크 페로를 기본 설계자로 선정을 했으며 2009년 10월에 공원 명칭을 여수 시민 공모와 또한 용역 등을 거쳐서 여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로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9년 11월에 사업 기공식을 갖고 2012년 세계박람회 대비 핵심 시설인 공연 전시장을 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개관하고 현재까지 GS칼텍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명품 문화예술공원으로 자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예울마루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처음 이 시작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자는 어떤 종류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 사업에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이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근데 시민들이 이 예울마루를 원했던 겁니까, 당시에?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각계 가층을 대표로 하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함께 원했던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업이요?
네. 그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이 처음에 10개의 아이템을 선정했고 그 아이템을 기본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1위로 선정된 게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 예울마루가 탄생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관장님, 예울마루라는 이름 속에도 나름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울마루는 그 예술의 향기가 파도의 너울처럼 울려 퍼지고 해서 앞에 예자를 땄고요. 전통 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라는 의미로 마루라는 걸 따서 예울마루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시민 공모와 네이밍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정해진 이름인데요. 아름다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울마루가 위치하고 있는 바닷가 언덕의 그 뜻도 마루라는 의미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실제 시공 과정 중에 현재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망마산 자락에 그렇게 작은 비가 오면 시냇물이 형성되는 그런 계곡에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는데 표토 한 2m 정도를 이렇게 제거한 이후에 전체가 한 덩어리 안반이었습니다. 굉장한 안반 속에 그거를 정해진 공기 내에 엑스포를 앞두고 완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건축 시공사인 GS건설과 협연해서 기간 내에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반석 위의 집이랄까 그런 의미처럼 그렇게 반석 위에 단단히 지어진 예울마루라는 그런 그 위치적 특성이 사실은 속에 숨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런 예울마루의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두 가지 이야기하자면요. 추진협의회가 매달 열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의견을 갖다 나누고 했고요. 특히 이제 소위원회는 매주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던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주 공연장이 1021석입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추진위원들이 욕심이 많으셔서요. 2000석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2000석을 인구 30만 도시에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부권뿐만 아니라 경남권까지 아우르는 공연장을 만들자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요코하마에 가서 요코하마 예술의전당에 가서 보니까 2000석이에요. 근데 요코하마가 280만 도시에 30분 간격에 도쿄가 있는데 이 2000석을 사용할 수 있는 날수가 1년에 50일 이하라는 이야기를 갖다 듣고요. 거기에서 바로 뭐 한 1500석으로 줄어들게 됐고 또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거쳐서 1021석까지 줄어들게 됐는데 30만 도시에 가장 적절한 공연장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물론 전남 동부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우선 그 간접적인 자료이긴 하나 예울마루 홈페이지 회원들의 지역적 분포들을 살펴보면요. 여수가 75%, 순천이 15%, 광양이 5%, 고흥, 구례, 광주 등 기타 지역이 5%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수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예울마루가 여수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임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수의 문화예술 랜드마크 예울마루가 개관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012년 5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관람객 수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장님? 예, 5월 10일이 개관한 지 3년이 지나간 시점이었는데요. 3년간 저희 예울마루를 다녀가신 관객분들은 공연 관객이 약 25만 명 다녀가셨고 전시 관객이 약 10만 명, 총 35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 저희 인구 수만큼 이렇게 다녀가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 문예관의 평균 그 관람객과 비교해 보면 약 3배 정도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광양 백운아톨이나 뭐 이런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굳이 뭐 비교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애써서 비교를 한다면은 뭐 이제 어떤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광양의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도 광양제철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예울마루는 그야말로 전문 문화예술 시설로 최고의 현대
그 건축물 구조로 이렇게 잘 지어져 있고요. 베고나톨은 아무래도 좀 지은 지도 좀 다소 기간이 지났고 주로 이렇게 전문 공연을 운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들 이제 다른 분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과 비교해서도 그 시설이나 운영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그 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진남문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울마루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쪽 예울마루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은 이제 진남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그 공연장들이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예울마루가 있어서 활용도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또한 그쪽 문화회관은 그쪽대로 또 소규모적인 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서 그런 대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예울마루의 기획 공연, 뭐 대표적인 기획 공연이나 뭐 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뭐 예울마루 개관 전에는 참 좀채로 보기 힘들었던 게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울마루 개관함과 동시에 그 공연되었던 맘마미아라고 하는 뮤지컬 정말 그 전성 매진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를 비롯해서 아가씨와 건달들, 브로드웨이 42번가, 그리고 시카고 등이 공연되었고요. 이번 5월 하순에도 이렇게 또 캐츠라고 하는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가 저희 예울마루에서 공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뮤지컬뿐만 아니라 서울시향 연주회, KBS 뭐 교향악단이라든지 도이치방송 교향악단, 또 피아니스트 백건우 연주회 등 클래식 공연들도 다수 성공적으로 공연이 됐고요. 대표적인 전시로는 아까 우리 정희성 교수님 언급해 주셨던 우리 지역 출신의 배병우 쌤 그 사진전이라든지 또 조각 페스티벌, 특히 교과서 속 우리 미술전이 작년에 아주 인기리에 전시가 됐고요. 또 우리 그 예울마루의 이런 여러 전시들은 또 지금도 인기리에 현재 개관 3주년 전시가 상상 속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개관 초기에 대중적인 관심도 위주로 저희가 기획을 했다면 이제 현재는 또 향후로는 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하고자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로부터 예울마루는 호평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전국 투어 필수 코스로도 이렇게 꼽히고 있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공연계에 계신 분들은 요즘 뭐 이렇게 대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저희 여수 공연대를 선호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초기에 이렇게 저희가 개관 초년도에 했던 서울시향 공연에서 이렇게 정명훈 예술감독께서는 정말 그 지방에 이런 놀라운 공연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탄하시면서 대관령 음악축제 같은 그런 그 음악축제를 이곳에서 열고 싶다. 그런 평을 해주셔서 저희한테도 큰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었고요. 또 이런 그 연이은 그 여러 공연들의 성공에 따라서 공연계에서는 저희 예울마루에서 공연을 꼭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그 어떤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양성원 교수님의 첼로 연주 같은 경우는 저희 예울마루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연주회도 있었었고요. 또 4시간에 이르는 그 무반주 바흐의 연주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또 관객들이 정말 놀라운 그 관객의 몰입도를 보여주셔서 연주자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정 교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여기 예울마루는 최첨단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요. 리허설룸 등 부대 시설 역시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 정명훈 선생님 공연하시기 전에 저희 예울마루를 방문하셔서 리허설룸 또 그 부대 시설에서 전부 점검해 보시면서 피아노도 한번 쳐보시면서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2013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하셨던 분이 영국 런던에서 날아오셔서 2012년도에 이런 공연장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들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뭐 저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울마루가 호주의 이런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렇게 지역의 아니면 세계적인 이런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름다운 조가비 모양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드니라는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렸던 그러한 대표적인 공연장입니다. 덴마크 건축가 에르 우손이 1973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다시 7년에서 13년 만에 완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시드니 애물단지였는데 지금은 랜드마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각 도시에서는 랜드마크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2004년에 대만이 지었던 타이페이 101층의 건물 그리고 2010년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이러한 건물들이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에울마르는 도미니크 페로라는 거장이 건축을 했고 또 장도 지역의 2차 사업을 통해서 확장돼서 새로운 예술공원이 탄생될 것이고 조금 전에 정명훈 선생님이 음악축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음악축제 정도 하나 더 붙이면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또 축제로서 명성을 날리는 예술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역의 창작 공연 작품의 활성화, 공연 수준을 이렇게 높이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게 보시죠?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장소적인 좋은 이런 시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하는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저희 예울마루에서는 정말 젊은 전문가들을 이렇게 수도권에서 영입해서 저희 지역사회에 이렇게 일원이 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명감독, 음향감독, 또 무대감독, 기계감독 등 또 같은 조감독들이 다 있는데요. 우수한 인력들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한 좋은 인력들이 지역사회와 호흡해서 이제 좋은 작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저희의 그 좋은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이런 스태프들의 스킬들을 활용해서 지난 세계박람회 기간 중에도 그 여수 씨가 이렇게 공연을 주도했던 기황이라든지 또 함께 협력했던 손향원 이런 창작 가무학과 오돌레 등을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요. 여수 시향 시립 합창단이나 또 국악단하고 현재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자라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깊이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아까 정희성 교수님 언급해 주셨던 리허설룸이나 또 분장실들을 활용해서 현재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영재 오케스트라 또 교원 오케스트라 등이 무료로 그것을 연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 사회의 이런 지역 예술 단체들의 이런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기에는 예울마루의 문턱은 좀 높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지역 이런 예술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실 그럴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예, 종종 그런 말씀들 하시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러나 그 예울마루의 초기 그 네이밍 밸류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시의 경쟁력을 위해서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우수한 공연과 전시로 이렇게 선도를 해왔는데요.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들이 더 좀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더불어서 함께해서 우리 시와 우리 지역사회 문화예술인과 저희 예울마루가 함께 펼쳐가는 더 좀 지역 친화적인 그런 공연장,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 이제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지역 예술인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 문화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예울마루가 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훌륭한 그 문화예술공원 하나가
우리 지역의 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울마루가 개관되기 전에는 지역에 빈번한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어가지고 볼만한 공연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창작 공연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울마루가 개관됨으로 해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공연인 오페라 귀향과 창작 가무 약극인 오돌레가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공연 모두가 우리 아름다운 여수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공연으로 여수 예술인과 또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춘음악회나 마칭 페스티벌, 시립예술단 정기 연주회 등 지역 예술인이 기획한 수많은 공연들이 우리 애울마루에서 개최되고 있어 지역 문화 발전을 한 단계 또 끌어올리는 역할까지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뮤지컬 맘마미아 같은 그 수준 높은 공연은 전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예술인은 물론 지역 시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제야 우리 여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이런 뭐 관객 문화를 포함해서 지역 예술 문화에 있는 예술인들까지도 새로운 신선한 자극제가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종합표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GS 칼텍스 애울마루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여수시하고 이렇게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 행사인 2012 여수세계 박람회 개막 전에 애울마루가 반드시 개관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특히 우리 전남도나 중앙부처의 업무인 그 문화재나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GS 칼텍스 측과 사전에 참 머리를 맞대고 교감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모색하고 또한 대처함으로써 무사히 심리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또 별일 아니라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수시와 GS 칼텍스가 지역민을 위한 그 문화예술 인프라를 제때 완료하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짐으로써 또한 의지를 가지고 또 협력함으로써 목표 시기에 맞게 애울마루를 개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관 후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당초 2012 세계 박람회 그 개최에 맞춰서 또 개관을 했고 또 GS 칼텍스에 대해서 개관 후에 3년간 또 운영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최근 5월 9일에 그 운영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락 등으로 좀 개형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GS 칼텍스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더 연장 운영해 주기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우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또한 여수 산단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의 어떤 좋은 본보기나 또 모델이 됐다고 생각하며 우리 GS 칼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 애울마루가 지역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형이자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뭐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떤 일이 이렇게 좋은 그 결과로 나오기까지는 결코 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적극적인 그 정말 행정적 협력과 지원이 있었고요. 또 지역사회 추진협의회가 좋은 아이디어와 또 지역의 여론들을 잘 모아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건설 과정 중에 저희 GS 건설이 이렇게 공사를 담당했는데 GS 건설도 사실 전혀 그 실질적인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 공사비보다 훨씬 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사 형태로 한다면. 근데 우리 그룹에 이제 같은 그룹 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윤을 남기지 않고 실비 거의 뭐 인건비 정도만 담당하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주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2012년도에 그러니까 민간 협력 이렇게 잘한 사례로 상 주는 게 민간 협력 사례 공모대회가 있습니다. 이 공모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저희가 이렇게 애울마루가 수상한 바가 있고요. 2013년도 한국 메세나 대회에서는 저희 재단이 이 애울마루를
근간으로 해서 메세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게 된 거가 바로 그런 이렇게 협력의 어떤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여수시에서 이제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기한을 1년 더 연장을 해서 이제 예울마루를 운영을 해 주시겠다. 운영권 뭐 이렇게 여수시 양도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울마루가 운영상에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도 뭐 지역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운영상의 어려움 좀 있지 않겠냐? 뭐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희도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의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GS 칼텍스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이제 여수시가 이렇게 제공한 부지 위에 저희 그 GS 칼텍스에서 시설을 조성을 했는데 이제 그런 조성이 완성되면 준공을 하고 또 그런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되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임시 사용 승인 상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시가 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조속히 정리해 줌으로써 저희 공익법인 GS 칼텍스 재단은 매년 그 결과를 공시하고 또 그걸 행정적으로 개정 정리를 잘 처리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는 조속히 좀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사회의 이런 랜드마크이고 지역사회의 이런 하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영상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수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GS 칼텍스 예울마루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여수시가 이런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예울마루는 기부 체납을 시에서 받아야 되고요. 예. 운영도 GS 칼텍스 재단과 협의를 해 가야 됩니다. 예. 그때 되면은 여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설 관리는 여수시가 하고 운영은 뭐 GS 칼텍스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이제 예울마루 우리 인지도 부분도 하나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울마루가 사실상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해서 도로나 철도 등 예소시 사업이 사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호텔 등이나 숙박시설 등 이러한 다양한 관광 자원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해양 케이블카가 그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박람회 개최 그 성공 도시 정말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예울마루가 마치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작은 그 하천같이 그 독특한 모양으로 그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적인 가치가 충분하고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전국 대도시에 견주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러한 그 공연장을 가지고 있어 참 30만 소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연중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인근 순천이나 광양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그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실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 연주자나 또 기획사 등에서 전국 투어 때 사실은 우리 여수시를 제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전국 투어 필수 코스가 되면서 누구나 한번 예울마루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명품으로 자리매김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여수시의 큰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느끼는 예울마루에 대한 인지도 사실 그게 더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아직까지 관광객들이 느끼는 인지도는 수치로 나와 있는 바가 없고요. 네. 또 여수가 관광지로서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예울마루를 찾는 관광객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겨울 이후에 대학생들이 네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월 18,000명 정도가 여수를 찾게 되면서 여수 밤바다와 함께 예울마루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에 가서 저희들은 문화예술 인사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만나서 옛날에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중소도시에서는 주로 통영과 의정부 문화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오로지 여수 우리 예울마루에 대한 평가 또는 홍보, 칭찬 일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더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좀 더 대형화시키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 예술인을 더욱더 육성시켜서 여수에서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예울마루는 사회공헌기업 설문조사에서 최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다른 기업들도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요. GS칼텍스의 기업 이미지가 더 크게 와닿는 이유,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여수시에서 조사한 사회공헌 결과 설문이어서 참 의의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였고요. 저희 GS칼텍스가 약 75% 가까이 되는 그런 설문 선호도 결과에 이제 또 2위 기업들은 약 10% 정도대에, 그러니까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데에는 물론 GS칼텍스가 지역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지난 저희 예울마루 전에도 사실 이렇게 연등동의 노인 무료급식 사업이라든지 또 섬 이렇게 케어해온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임직원들의 자원봉사라든지 많은 부분을 해왔지만, 무엇보다도 예울마루 개관과 동시에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시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었고,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혜받는 일부 대상들에게 이렇게 체감이 한정되지만, 저희 예울마루는 시민 모두에게 이렇게 체감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나 저희 GS칼텍스가 이렇게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시민들을 이렇게 고객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진정성들이 또 전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GS칼텍스의 기업 이미지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 뭐 어떤 다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GS칼텍스 임직원이 이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여수 지역 시민들과 기업이 함께 하여서 예울마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 비슷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있습니까? 예. 기업에서 임직원과 고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암아트홀이나 현대예술관, 그다음 백운아트홀, 금호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해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SK에서 한 울산대공원이나 제일모직에서 건립했던 대구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포스코의 광양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다음에 SK에서 수원 SK아트관 같은 이러한 것들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위에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하여서 운영하는 것은 예울마루가 최초라고 뭐 봐도 무리가 없어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최근에는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이제 우선시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 면에서도 이렇게 힘을 많이 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울마루 쪽에서요.
네, 열마루 개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제 사례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열마루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 운영을 했고요. 크게 보면 2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술 실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술 감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감상 프로그램으로는 클래식, 또 미술 작품, 인문학, 세계 도시여행, 팝 음악을 주제로 한 전국의 유명 강사를 섭외해서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는 거가 있고요. 예술 실기로는 성인을 위해서는 성악 아카데미,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어린이 영어 뮤지컬을 개설해서 좀 다른 그 문화 이렇게 아카데미들하고 차별화된 예술적인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 예울마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울마루 찾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예울마루에서 찾아가는 어떤 그 예술 교육 활동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초중고를 찾아가서 공연 애절 교육을 시키고 또 직업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 영재들이 이렇게 잘 예술 활동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 무료 공연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재영 양의 피아노 연주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제 공연자들이, 연주자들이 저희 예울마루에서 연주할 때 저희가 가능한 한 지역사회의 예술 청소년들하고 연계시켜서 마스터 클래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양성훈 교수님 마스터 클래스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대 이상 교수의 마스터 클래스, 또 그 밖에 저희가 연세대학교 음대하고 좀 MOU를 맺어가지고 연세대 음대생들이 겨울방학 때 내려와서 이곳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창달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울마루가 생긴 뒤 우리 지역은 문화 소외 지역에서 어찌 보면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그런 중심지로 참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울마루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또 보급하는 메신저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은 어려서부터 좋은 공연이나 또 전시를 자주 접해야만이 다양한 취향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전문 예술인도 탄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의미에서 보면은 남해안 최고 복합 시설인 문화예술 또 예울마루가 개관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그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방면에 끼를 가지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이 끼를 찾고 또 개개인의 타고난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훌륭한 문화시설은 예울마루가 어차피 조성되어 있으므로 좋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또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문화예술이 또 보다 더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도록 또 적극 우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성과만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속 대형 공연 문화를 견인해 가야 할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네. 국내 주요 공연을 유치하여 정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공연을 제작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추구해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울마루가 세계적인 공연장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프로그램으로 승부하여서 세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아까 이야기한 음악축제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 올해 5월까지로 이런 약속됐던 기부찬합 문제, 잠시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걸 1년 더 연장을 시켜 주셨거든요. GS칼텍스 쪽에서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후의 문제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실 애울마루는 당초 시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이 된 그 시설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또 기부 체납을 받아낸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유치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운영에 관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그 향후 애울마루 운영과 또 기부 체납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또 시의회나 또 일부 또 시민단체들의 또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다 보니 다소 뭐 좀 시간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애울마루를 운영하고 있는 GS 칼텍스 재단의 그 애로나 또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GS 칼텍스와 지속적인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애울마루가 여수시와 여수시민, GS 칼텍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기부 체납과 또한 운영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그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GS 칼텍스 재단 같이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또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관장님 말씀을 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상호 이제 상생의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애울마루 쪽에서는요? 저희도 뭐 시의 입장, 시의 지금 박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체납은 이제 그 여수시와 우리 GS 칼텍스 협약사항의 약속 사항이기도 하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법적 사항이고 행정적인 거여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신속히 정리를 하는 것이 행정을 하시는 우리 시의 입장이나 또 시 행정의 그 중요한 파트너이신 시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을 우려해서 그러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부 체납과 운영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의 행정적인 절차는 신속히 진행을 시키고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금까지 3년간 잘 운영되어 왔듯이 이렇게 잘 운영돼 갈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방안들을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GS 칼텍스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내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 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와 운영의 이 이원화를 이뤄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행정적인 처리 문제, 행정적인 처리는 조속히 처리해내고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와 또 우리 추진협의회가 있으니까 추진협의회 또 의견들 받으면서 시민들 대표하는 이제 추진협의회니까요. 저희 GS 칼텍스와 시가 상생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지금 이미 뭐 협의를 시작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서로의 입장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 교수님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먼저 기부 체납 문제는 뭐 약속된 거니까요. 뭐 부담 없이 서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에 GS 칼텍스가 3년, 내년까지 하면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수한 인력 양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현재 30억에서 40억, 앞으로 2, 3년 지나서 5년이 지나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매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GS 칼텍스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S 칼텍스는 들어가면 입구에 GS 칼텍스 애울마루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사회공헌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나 시의회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1년에 뭐 20억 정도
그 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울마루에 지원을 하고 매년 3%나 5%씩 예. 그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서 그 GS 칼텍스 힘도 들어주고 또 운영도 자율권을 가지고 마음껏 더 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GS 칼텍스가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동력이 예울마루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사회환원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시에서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예산까지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좀 넓은 행정을 좀 펼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뭐 괜찮은 의견인 것 같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울마루가 이제 거둔 성과를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장님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저희는 그동안 쌓은 그 노하우와 또 우수한 운영 스텝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여수가 21세기 각 도시마다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한 또 협력적인 협의의 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박 과장님 정리해 주시죠. 예, 시에서는 우선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좀 좋은 시설인 예울마루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또한 지역 문화예술 인재와 이와 관련된 단체들을 육성하고 문화시설, 문화예술 행사를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정기 연주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도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울마루에서 좋은 공연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특히 우리 여수 한단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제3, 제2, 제3 같은 그 예울마루와 같은 그 참 멋진 시설이 탄생돼서 지역사회와 탄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네, 여수시와 예울마루 팀, GS 칼텍스에 같이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장도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도미니크 페로라는 분이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예울마루와 장도를 같이 묶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울마루는 여성을 상징하고요. 장도의 전시관은 남성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의 모습이 그리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울마루가 정말 우리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장도 개발까지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수 예울마루는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격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울마루 개관 3년째, 이제 지역사회는 여수 예울마루를 향해 또 한 가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수 예울마루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기업과 지자체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적이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